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기뢰 설치 선박을 모두 격침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이란이 전쟁 후 두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추가로 설치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미군은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 해상 군사력을 겨냥해 타격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갈수록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을 모두 격침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배경이 도대체 무엇일까 싶었는데 나오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지금 기뢰를 전쟁 이후에 두 번째로 부설을 했습니다. 실제 기뢰 부설한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 시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격침 명령을 내렸다는 건 미리 그러한 동향을 파악을 좀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란 군의 그 동향을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경 대응을 해서 또 호르무즈 해협을 기뢰를 추가 설치해서 봉쇄하는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고속종에서 싣고 다니는 기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보고 미국 그 군함들이나 어떤 해군이 그 부분을 이제 실제로 격침할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란이 어떤 호르무즈 해협을 또 볼모로 잡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짓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대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협상이 좀 진전이 돼야 되고 아직까지 보도해 주신 것처럼 파키스탄에 실무진이 남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주말 사이라도 협상이 진전돼서 다시 이제 협상팀이 파견되를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군사적 충돌이 나온다면 협상을 또 진전시킬 그러한 제약 요건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형 기뢰 부설 선박이라던가 기뢰 저장 시절의 90% 이상을 파괴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직 지금 이란이 기뢰를 부설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비축분이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그게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그 소스에서 다른 출처에서 나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거와는 달리 조금 그 이란의 그 능력이 상당히 보존돼 있다라는 보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90%다 없앴다고 했던 얘기는 조금 우리가 걸러들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란이 갖고 있었던 기뢰가 6,500개였었거든요. 네. 그렇게 추정이 됐었는데 거기서 90%니까 10% 남겼다라고 해도 그래도 한 650개가 남는 상황이라서 그 숫자 650,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을 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기뢰 비축분 그다음에 소형 분산 운영 능력은 지금 아직 살아서 운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우리가 어떤 그 3배 이상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추가 배치를 해서 소외를 하겠다. 그다음에 뭐 그 발견하면 조그만 선박이라도 다 폭침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란이 아직 그런 그 소형 분산 운영 능력은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분석해서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650개 정도 기뢰가 남아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얼마나 설치했냐에 따라서 호르무즈의 봉쇄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몇 개보다는 그게 기뢰가 설치되는 순간부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어디 얼마나 이렇게 기뢰가 어떻게 설치됐냐가 찾는 게 되게 힘들 거거든요. 뭐 기뢰가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계륙이 숫자도 숫자지만 그게 그 어찌됐건 그 기뢰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숫자가 많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숫자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 상선들이 거기에 기뢰가 100개 설치가 돼 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폭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봉쇄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상선 회사들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네들의 그 배들을 거기다가 보내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도 숫자지만 기뢰가 설치가 돼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호르무즈 봉쇄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란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입니다. 미국, 이란 양쪽 모두 전쟁을 길고
길게 끌고 가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협상 국면에서 이란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 거죠. 이제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는 것 그거 위에는 이제 그 지상전이면은 없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역봉쇄를 한 거였고 이란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한 거였고 그거에 대응해서 이란도 비협상파가 다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뭔가 좀 압박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이란에게 남은 그 수단이라고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극약 처방을 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사실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협상을 미국과의 대치에 있어서 어떤 그러한 그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아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규례가 설치가 되고 나면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란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이러한 도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란도 이제 절박하고 남은 수단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기뢰가 1개가 부설이 되건 10개가 부설이 되건 그 부설이 되는 순간부터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서 이 소외 작전에 좀 들어와라 다시 좀 이야기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동맹국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동맹에 향해서 얘기한 것도 그 테스트를 한 거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미국이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도움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얼마나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걸 테스트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러한 한계, 그다음에 좌절감을 좀 표출하는 거죠. 불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맹들의 입장 분명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전쟁이 교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평화가 돌아오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서 기뢰도 제거하고 자유로운 항행, 안전 항행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50개 이상의 국가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명분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국내법적으로 교전적인 전쟁 교전이라든지 분쟁 지역에다가 어떤 우리 군을 직접적인 파견하거나 아니면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서 대한민국 국내법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우리 군인들의 또 생명 뭐 이런 부분도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군을 갖다가 지금 교전이 진행 중이고 그런 군사적 대치가 심한 상황에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변할 수가 없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간헐적으로 동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긴 하겠습니다만 동맹국들의 입장은 변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유항행, 안전항행을 위한 노력할 거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이거는 지금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인 겁니까? 지금 어찌됐건 그 호르무즈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에 지금 싸움이 그렇게 지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 교수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협상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가장 큰 그 이란에게는 지렛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르무즈 통제권을 갖고 있으니 그것을 풀어주면 어떤 보상을 줄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기뢰를 설치했다라는 것은 혹시 모를 그러니까 기뢰를 그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들어와서 자유항행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뢰를 뭐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기뢰를 설치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 이란 양쪽 다 계속 고조되면서 강대강으로 가는 모습인데 미국의 협상 결렬 시 호르무즈 주변에 이란군 타격 계획을 검토 중이다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거든요. 지금 백악관의 입장은 한층 더 강경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강경하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군 당국이 향후 대응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능한 옵션을 갖다가 다 보고를 하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르그 섬을 타격한다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7개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섬을 갖다가 타격을 하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를 막고 선박 통행을 막고 있는 이런 군을 타격할 것인지 주로 이제 소형 고속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려가 됐을 거예요. 근데 보도를 보면 다 검토 중입니다. 결정된 것이 없고 네.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은 협상 국면에 있기 때문에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을 때 미국이 어떠한 대안을 갖고서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거죠. 그러한 대안을 놓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느 대안이 가장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냐 이걸 따지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입장이 강경해졌다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협상을 앞두고 협상 결렬을 가정하고서 어떤 이러한 대안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검토 중인 게 있습니다. 미군이 협상을 방해하는 인사들 역시 표적으로 삼는 방안인데 특히 여기서 바이디 사령관이 협상의 걸림돌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 이란 지도부에 대한 표적 암살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에 올려놓겠지만 오히려 그러면 역효과가 날 겁니다. 그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을 사살한다고 해서 다음에 예. 올라올 총사령관이 혁명 수비대 출신이고 또 강경파가 올라올 텐데 그래서 그런 식의 작전으로서는 지금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게 단기간에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1년, 2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협상에 나오기 위한 예. 국면으로 쓰려면 최악의 카드죠. 어차피 한 달 안에로 생각하고 이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 협상을 방해하는 인물을 암살한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단기간에 그런 암살 작전을 쓰면 그 단기간에는 오히려 강경파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거 봐라 여기는 저런 식으로 나오는 상대인데 무슨 협상을 하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미국은 항상 모든 옵션들을 선택지에 두고 고민을 하는 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도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가 이란의 석유 밀수와 관련해서 유조선을 또 납포했다면서 납포 작전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해당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좌측 화면이 미군이 인도양에서 마제스틱 XO를 납포하는 당시의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용 헬기 한 대가 선박위를 낮게 선회하고 있고 곧바로 갑판 위로 접근을 해서 착륙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헬기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자 문이 열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장한 병력들이 빠르게 선박위로 진입을 하는데요. 주변을 경계하며 즉각적으로 갑판을 장악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지점 곳곳을 확보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어서 선박 측면과 갑판 곳곳을 수색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작전 전반이 보신 것처럼 공중기동을 중심으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점이 특징인데 헬기를 이용해서 선박 상부에 직접 병력을 투입하면서 초기 진입 단계부터 속도와 기동성을 확보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란 측 납포 영상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한데요. 우측 화면입니다. 이란은 소형 고속정을 이용해서 선박에 접근한 뒤에 사다리를 걸고 병력이 하나씩 올라타는 방식이었는데요. 접근부터 진입까지 비교적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었어요. 같은 해상 납포 작전이지만 접근 방식 그리고 작전 전개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저희가 지금 두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민 교수님, 미국이 납포 작전 영상 공개한 게 이번이 세 번째예요. 좀 주목해 볼 게 첫 번째 납포 작전 때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이었는데 이번에는 위치가 인도태평양 구역이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백악관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이제 이란의 경제를 완전히 옥죄이겠다. 그래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란의 석유라든지 생필품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봉쇄를 통해 가지고 이란의 경제를 완전히 숨통을 조이겠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선언에 대한 어떤 실행으로서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 중인 이란의 어떤 상선들을 그때 이제 납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얼마만큼 지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명식으로
이란에 보여주고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이란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도 그만큼 이번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다 쓰는 거다. 그래서 어떤 군사작전보다 이란의 경제를 옥죄는 것이 상황을 덜 악화시키면서 협상력을 끌어올 수 있는 조치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넓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인도태평양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만큼 그것이 그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징적인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큰 거죠. 그만큼 미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화면에 보여준 것처럼 이란도 또 그 강대강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군사적 역량에서는 많이 좀 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란 입장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인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선박을 납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영향력을 유지해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강대강 가치를 이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어떤 물 밑에서는 속도가 더디더라도 계속 이제 그 파키스탄이라든지 여타 중재국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협상의 진전을 보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강대강 대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어요. 이게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정말로 자기 살 깎아먹으면서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어쨌든 그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강하게 대응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라컨대 조금씩 좀 양보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대화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미국이 그 명분 없는 전쟁을 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군사력에서도 앞서 있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타코라는 그 오명을 들면서 어떤 현상을 변경시키는 데 있어서는 선제적 조치를 많이 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란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도 봤듯이 이란은 복면을 쓰고 총을 메고 고속정으로 선박에 접근을 했고 미군은 주로 헬기를 이용해서 선박에 착륙을 했는데 요거는 군사적 전략으로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뭐 전략 차이인데 저는 그 민 교수님 얘기해서 그 부분보다는 이게 양측 다 그 뭐라 그럴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은 저비용 고효율을 내고 있는 작전을 쓰고 있는 거고 미국은 지금 이 전선을 인도태평양을 넘어서 이제 공해로 다 가는 겁니다. 근데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란이 그 제재를 피해서 이렇게 석유를 팔고 이랬던 걸 다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찾아난다 하더라도 그걸 그 넓은 그 공해에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작전을 보면 그 헬기도 사용하고 이래서 고비용, 신속성, 안정성을 이렇게 담보하는 건데 이거는 다 비용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리 미국이 천조국이고 돈을 많이 쓰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군사작전, 뭐 그 공해에 국제에 나가 있는 이란의 모든 이런 그림자 선단을 잡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몇 개 지금 타겟으로 한 걸 잡는 거 이거는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의지를 보여주는 건 할 수 있지만 계속 될 수는 없고 이란 입장도 이건 저비용 고효율이긴 하나 이건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이란한테도 안 좋을 겁니다. 지금 계속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제3국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사회의 여론이 지금 미국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란 쪽으로 가면 이란 입장에서도 협상 국면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양측이 다 자기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협상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 없이 진짜 협상장에 와서 자기네들이 진짜 다루고 싶은 의제를 갖고 싸워야지 문제도 해결되고 그 에너지를 거기다 쓸 텐데 지금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왜 쓸데없는 헛힘을 왜 이렇게 밖으로 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강경파 논란이 일어나서 계속 협상을 더 더디게 만드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의미로 협상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의 그 대치보다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협상장에서 양측이 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그 외부에서 지금 서로 수위만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강경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란 내부에서 지금 이스라엘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란 측의 협상을 이끌어온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 대표직에서 사임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사실관계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 보도는? 그렇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매체가 방송했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란
이 측의 어떤 그 상당히 큰 매체에서는 어떤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매체에서 이러한 그 방송을 내는 거는 고도의 심리전인 거죠. 그러니까 강경파 중에서 협상파 그 가장 그 실세라고 알려진 갈레파파 의장이 사임했다는 것은 그거는 이란이 더 이상 협상을 안 하겠다. 그리고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그러한 정말로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그 악질의 가짜 뉴스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도 이제 협상을 다시 재개하는 그런 기대를 꺾어버리는 거고, 그러면 협상이 꺾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벌써 전쟁 재개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포석을 놓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그 어떤 자국의 이해관계를 품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뉴스라고 정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짜 정보,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란 측이 아무리 모지타바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가 지금 공식석상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의식불명이고 한다면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국면에서 이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식불명이면 그 추대될 때 그때도 상당히 신변에 문제가 있던 거라고 저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분을 그 최고 지도자로 추대를 하고 모셨다는 거는 상당히 이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그 가족들이 그 공습을 당할 때 좀 그 부상을 입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회복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매체에서는 의식이 또렷하고 뭐 이렇게 서신로 지시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협상 국면에서 나올 수 있는 강경파와 그 온건파 혹은 협상과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이제 그 나오는 거는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방부 얘기와 국무부 얘기가 다른 것처럼 어떤 정부 안에 있어서 협상팀의 그 안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국면에 따라서 누가 더 목소리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갈레파파 의장이 협상단을 이끌고 있고 대신 이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조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직도 신경전을 벌이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그 전황 자체가 굉장히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서 이란이 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어떤 그 강경 대응을 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양국 간의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카드는 살아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머지않아 어떤 그 진전이 이루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지도부에 대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리바프 의장에 대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또 언급해 주신 모즈타바 관련해서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다. 다리 수술해서 의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부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계속 이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과관계가 상관관계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수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내부 갈등이 있었고 내부 갈등에서 보수파가 이겨서 이게 보수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관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과관계는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수파가 힘을 얻게 된 이유는 민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협상 국면으로 가다가 갑자기 호르무즈 봉쇄, 호르무즈 통제권의 주도권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그 주도권 싸움, 삿바 싸움이 시작되면 당연히 협상파보다는 그 주전파들이 그 목소리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국면, 그 상황이 이런 그 상관관계로 지금 내부에서 그 강경파 목소리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디, 그다음에 모센, 그다음에 이제 졸가르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보직은 원래 지금뿐만 아니라 역대적으로도 강경 보수가 붙잡고 있었던 그 보직입니다. 혁명수비대. 사령관, 그 다음에 그 최고 지도자의 안보 그 보좌관,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안보회의의 사무총장. 여기는 어느 정권에 있었어도 극보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졌다는 게 무슨 정권에서 그 협상파보다 완전히 전복이 돼서 강경파들이 다 잡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자, 아락치가 외무상인데 외무상이 아락치에서 내려오고 혁명수비대의 어떤 PR을 하는 사람이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온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로 완전히 보수 강경파들이 이렇게 내각들을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야 그런 분석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그렇게 분석하는 거는 조금 힘이 좀 떨어지는 분석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더 분명해질 건데 이제 이란 새해가 되고 나면 모든 작년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왜냐하면 이게 저항 경제이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그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모든 공기업 그다음에 사기업들의 임금이 정해지고 석유값도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서 그 저항 경제 체제, 국가 통제적 경제 체제고 그렇게 운영되는 거라서 노르즈가 지나면 1년 그 예산을 다 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그걸 준거점으로 모든 그런 가격이나 이런 게 정해지는데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정보를 다 저도 보고 있긴 하지만 아마 15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임금 최저임금이. 그리고 근데 지금 물가는 너무 올라서 계란 한 판이 5천 원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혁명수비대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지금 최저임금도 정해지고 이제 물가도 이렇게 나온 상황이 되면 아무리 무슨 초강경파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경제 위기야 자기 그 혁명수비대 월급도 못 주는 이 상황에서 그 미국과 결상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보수파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보수파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너무 집중하는데 지금 이란의 역량은 아무리 보수파가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전쟁을 계속 이끌 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아마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협상을 원하고 이란은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강경하게 부딪히는 것은 협상장 들어가기 전에 그 강한 삿바 싸움. 왜냐하면 호르무즈 항행 통제권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협상장에서 이란이 쓸 수 있는 강력한 레버러지기 때문에 지렛대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게 싸우는 거고 미국은 그걸 뺏기 위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 상황을 보고 그 행간을 보면 이게 그냥 보수파가 돼서 정권이 다 보수파 쪽으로 돼서 이거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받쳐두지 않으면 이란에 아무리 강경파 할아버지가 온다더라도 전쟁을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혁명수비대가 결사항전으로 미국과 싸운다라는 것은 제가 중동을 계속 보고 있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대립하는 국면이니까 크게 충돌을 하지만 이게 이란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면 우리가 일이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하고 좀 적확하게 분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갈리바프 의장이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협상을 원하는 실용 강경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도 이란에서 협상 대표자로 나올 사람은 갈리바프 의장이 유력한 거예요? 저는 갈리바프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건 추정의 영역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협상이 좀 강경하고 잘 쉽게 벌어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협상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락치나 갈리바프가 분명히 한 명은 나와야 될 겁니다. 협상을 진행했던 사람이고 여태까지 했던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대표단, 우리가 보면 아락치, 그다음에 갈리바프가 이제 협상 대표단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교체되고 다른 뭐 혁명수비대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 측에 자리 잡은 하나의 그 단체나 그런 곳에 수장이 오게 된다면 아마 이 협상이 좀 지난하고 좀 크게 충돌하는 협상이 될 거구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의 판단은 그래도 갈리바프와 아락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모제타바가 메시지를 내놔서 저희가 그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국민사회에 형성된 놀라운 단결로 인해서 적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 적의 심리전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 민 교수님 요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의 메시지에 대응하는 그런 국내용 메시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협상파, 비협상파 혹은 강경파, 옹호파 사이에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 상대인 미국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통일된 제안을 갖고 나와라. 그래서 이란 내부의 분열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최고 지도자, 미국 측 최고 지도자의 목소리가 나왔고 계속 이 부분이 이제 이란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란의 내부 상황이 뭐 분열이라든지 다른 목소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의 명의로 이번에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싸움이 다시 또 치열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 정말로 tit-for-tat 하나 주고받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양측이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은 좀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국면으로 가는 그러한 마지막 어떤 그 최고의 기싸움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처럼 이란 권력이 과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협상 재개의 관건이 될 전망인데 특히나 이란이 최근 잇따라 열린 이란군 지지 집회에서 이란의 핵심 무기들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현지 시간 21일 테헤란 광장의 모습입니다. 혁명수비대 창설 기념일을 맞아서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인파가 보시는 것처럼 이란의 국기도 흔들고 있고 그리고 무기를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군사 장비가 공개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이 탄도미사일의 모습인데요. 이 탄도미사일을 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 주변에서 국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기들을 흔들면서 지금 이란이 공개하고 있는 무기들, 코람샤르 미사일 또 가드르 미사일 차례대로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무력 과시 성격이 짙은 장면입니다. 네, 오늘 현지 시간 24일 공개된 이란 국영방송의 화면입니다. 이란군을 지지하는 집회 현장에서 드론이 등장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전쟁 초기 미군을 당혹시켰던 샤헤드 자폭 드론으로 알려진 기종입니다. 코람샤르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이렇게 샤헤드 자폭 드론까지 이란군 지지 집회에서 계속해서 전략 자산들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주타바가 앞서서 놀라운 단결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이런 지금 협상이 무산된 상황에서 무기들을 공개하는 모습. 좀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그 확전은 그러니까 계속 죄송한데 확전이 아니라 계속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 무기가 지금 아직도 살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미국이 가장 뼈아플 시설들, 그러니까 석유 생산 시설이나 아니면 전력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저 미사일에는 또 집속탄을 실어서 쏠 수 있거든요. 집속탄은 이 미사일 방어 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산탄을 하면서 뿌리기 때문에 네. 피해가 민간인 피해들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지금 이란의 입장은 우리가 계속 압박을 받더라도 충분히 너네들의 아픈 곳을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억제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자산들은 갖고 있고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내적으로는 국민 단합,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아직까지 그 상대방 너네들을 제압할 수는 없어도 힘들게 할 수 있다. 호르무즈는 봉쇄할 수 있다. 그런 전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퍼포먼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이 결렬되면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전쟁이 재개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제기하는 것처럼 이란의 군사적 역량이 거의 초토화됐기 때문에 전쟁을 다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첫 번째 성명을 내고서 이제 이란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전히 어떤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역량이 많이 남아 있고 전쟁이 재개되더라도 이란이 비대칭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국내적으로 이제 안심시키면서 대외적으로도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데요. 근데 좀 영상을 보면 정말로 드론하고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나오는데 그 이외의 어떤 군사적 자산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어떤 말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군력이나 공군력에 있어서 상당한 괴멸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남은 저러한 단기간에 생산이 가능한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은
여전히 지어와야 하는 요새에서 생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군사적 역량은 이제 불능화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란이 갖고 있는 군사적 역량의 장점과 단점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미니 열병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짧게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바라보는 또 앞으로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의 질문에 협상에 대해서 뭐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자들이 먼저 핵무기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니까 이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급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은 많다라는데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가는 계속 이 상황이 돼서 지금은 호르무즈 항행이나 이런 것들이 열릴 거다라는 생각에 지금 유가가 지금 $95 이상으로 안 넘어갔었는데 서부 텍사스 유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 국면이 하루 이틀 되면 그 유가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시간은 내 편에 있다라고 하는 상황은 조금 우리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될 거고요. 핵무기 관련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언론 측에서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화를 내면서 왜 그딴 질문을 하냐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그 백악관 내에서도 지금 이게 어떤 의도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도 사용할 거냐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보통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뭐 테이블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아마 언론 보도들은 그렇게 썼겠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핵무기도 테이블에 놨다라고 해서 그런 공격을 당할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하게 그거는 이제 반발을 하면서 기자단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백악관과 기자단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거기서 벌어진 좀 그 해프닝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